앞이 그냥 아찔합니다, 여러분. 네. 선제적 조치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가 돼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보도 검열, 예.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네. 보도 검열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서 보도 통제를, 그러니까 네. 그 유신 때 예. 언론사에 보도국 또 편집국 안에 그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딱 나오면 조편 나온 거 보면 이거 빼, 이거 네. 빼, 그럼 다 빼고 했었던 그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런 작전 계획을 아무렇게나 짜도 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 이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하고 결탁한 네. 사법부, 예? 뭐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앞이 그냥 아찔합니다, 여러분. 네.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개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요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면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67쪽짜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매뉴얼과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패널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요.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이 10번째 항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 있습니다. 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요. 주한 무관단, 이건 우리나라의
대사관,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그리고 외신 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견장에 와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요. 이 항목 보도 검열단 및 언론 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67쪽짜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매뉴얼과 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패널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요.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이 10번째 항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앞이 그냥 아찔합니다, 여러분. 네. 선제적 조치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보도 검열,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네. 보도 검열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서 보도 통제를, 그러니까 그 유신 때 언론사에 보도국 또 편집국 안에 그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딱 나오면 조편 나온 거 보면 이거 빼, 이거 빼, 그럼 다 빼고 애썼던 그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런 작전 계획을 아무렇게나 짜도 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 이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하고 결탁한 사법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앞이 그냥 아찔합니다, 여러분.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요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면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